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백성들을 좀 살펴보고자 순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구하고자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또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너는 잘못된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동포를 때리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주권자, 지도자로 그리고 법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내 동포를 좀 사랑하고 내 동포를 위해서 좀 내가 뭔가 이만큼 내가 자라서 애굽의 왕자가 된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시 지금은 애굽의 왕자지만 그래도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내 동포를 위해서 내가 이제 왕자 신분을 좀 이용해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 그 길을 나섰고 또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모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의 그 본심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살인 사건을 공공하게 떠들므로 인해서 그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던 모세. 그러나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도망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시행착오라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뭐예요? 시행착오는 내가 뭔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해감에 있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온전하게 얻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돼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시행착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제 수도가 얼었어요, 그죠? 수도가 얼었어요. 자, 우리의 의도는 뭐예요? 이 겨울을 수도가 얼지 않게 잘 견뎌내는 게 우리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행착오라는 것은 실패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실패가 있고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했어. 그 실패는 뭐요? 회복이 안 되는 것을 실패라고 해요. 이걸 내가 실패했으면 내가 이거 원상복구를 못해. 이걸 뭐라고 해요? 실패. 주식에 실패했다. 투자에 실패했다는 거야.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시행착오는 뭐예요? 내가 조금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하면 내가 이게 왜 이 일이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고쳐나가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시행착오인 거야. 오늘 모세의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시행착오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가서 40년을 지내면서 거기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그런 결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세의 시행착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행착오, 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왜 시행착오를 저질러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입장, 그 일을 내 상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시행착오는 뭐야?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본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바라본 거죠. 모세가 이렇게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매를 맞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이 사람을, 애굽 사람을 혼내주면 이 내 동포가 나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정말 바라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때려 죽이면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람을 때려 죽이면 이 히브리 사람 내 동포가 좋아할 거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히브리 사람에게 정말로 마음이 전해졌느냐? 안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등이 가려워. 다른 사람에게 나 등 좀 긁어줘.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디가 가려워? 물어야죠. 그죠? 어느 쪽이 가려워? 어깨 쪽이 가려워? 밑에가 가려워? 이제 물어본 다음에 꼭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뭐요? 시원해. 그리고 이제 긁어준 거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깨 밑쪽이 가려운데 반대편 어깨만 신나게 긁어놓고는 긁어줬으니까 됐지? 그리고 뭐야? 그거는 제대로 긁어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양만 올라요. 그죠? 가려운 데는 있는데 안 가려운 데만 긁으니까 더 약이 오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물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아는 다음에 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요, 그냥 무조건 도와주면 그게 동정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사랑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느껴요? 나를 그냥 동정하는가 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랑과 동정은 뭐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하면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뜻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마음의 방향대로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도와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너는 받아들이기만 해. 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좋아해야 돼.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 아니야? 내가 이만큼 건설로 너를 이만큼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 거 그냥 사랑으로 받아. 이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은 그게 아니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건 알지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모세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애굽의 왕녀로 바라본다는 거죠. 정말 내 민족이라서 나를 도와주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임으로써 혹시 나에게 어떤 뭔가를 착취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상대방의 자신의 뜻을 온전히 밝히고 또 상대방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하는 일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어요. 무조건 내 뜻대로만 밀고 나가면 어때요? 네,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네, 어제 이제 해빙기를 빌려 왔는데 밤새 생각을 했어요. 저 해빙기 천이 짧아가지고 파이프 구멍에다 이렇게 녹서 타려면 짧으니까 이거 다 녹일 수가 없어. 그래서 파이프 저 손에 좀 긴 걸 사와야 되지 않나?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요? 꼭 그 파이프 안으로만 녹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밖에서 파이프를 다 녹여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또 일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고민하고 또 수도를 녹이는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방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니라 이 수도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내 생각만 가지고 꼭 파이프 안에다만 집어넣어야 돼. 왜? 그렇게 녹이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녹이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일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 그 문제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의 시행착오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급함이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애굽 사람을 이게 왜 싸우는지, 그죠? 왜 괴롭히는지 물어보지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동포가 고통당하고 매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났고 그래서 조급하게 그냥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을 때려 죽이면 내 동포가 좋아하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한 문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급해질수록 조급해질수록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정말로 차근차근 잘 진행해서 실패가 없게 만들려면 우리는 어때요? 냉철한 지혜를 가져야 돼. 근데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뭐든지 급해요. 그죠? 그냥 빨리빨리. 음식도 빨리빨리. 먹는 것도 빨리빨리. 근데 조금은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천천히의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가 수도 이렇게 얼었지만 이걸 이렇게 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야?
예. 이 수석 그 파이프가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한 13m 되는 거리 길이가 이게 다 건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온재로 싸게 쌌지만 이게 또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보온재가 또 햇빛 받고 사가서 이게 전에고 틈이 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보온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처음 그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뭐 땅으로 나오지만 땅으로 나와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자체 지금 건물 구조지만 이걸 좀 더 정말 좋은 보온재로 돈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좋은 보온재로 싸서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할 텐데 뭐요? 그냥 빨리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이게 이래서 얼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고쳐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잘 만들어 봐야지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패는 아니고 그냥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행착오의 원인이 뭐였다? 조급함이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의 문제. 이게 뭐요? 문제를 꼬이게 하고 문제를 좀 이렇게 온전한 정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게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요. 전에는 그냥 막 일이 안 되면 막 조급하고 일이 안 되면 막 분노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요? 이제 물론 이제 분노와 힘도 이제 떨어지지만 화내고 싶어도 화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조급함이 지금 약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조금 이제 화도 덜 내고 그러면서 문제를 이렇게 좀 차근차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물론 젊음이라는 것이 혈기가 있고 힘이 있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빨리빨리가 그 조급함이 좋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여유, 조금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여지를 갖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조금 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갖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세 번째 시행착오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죠? 방법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히브리 사람은 노예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은 뭐예요? 주권자예요. 권세자예요. 그러니까 권세자가 노예를 어찌 보면 학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의 입장에서 이게 또 잘못 오해하면 또 큰일 나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주권자가 노예를 학대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가 왕자니까 그러면 뭔가 왕자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좀 덜 괴롭힐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죠?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이 뭐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뭐 노동을 할 수 있는 뭐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어때요? 지금 당장 이 사건에서 저 사람이 고통당하니까 요 순간적인 고통을 좀 면해주고자 뭐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짤막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김혜수가 이제 왕비였어요. 왕비여서 이제 이렇게 길을 수행을 하다가 어떤 그 대감집 하녀가 대감한테 혼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아줍니다. 이 대감이 여자가 자기 손을 잡으면서 자기 하인을 못 때리게 하니까 이 대감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손을 잡는 김혜수한테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신하가 막 하고서 왕비님 그러니까 되게 양반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혜수가 그래서 이제 양반한테 너 저기 이 하인한테 여자 하인한테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 사과하니까 그 여자 하인이 뭐라고 그래요? 됐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면, 왕비님이 떠나고 나면 나 있는 이 주인한테 더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냥 나 사과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가. 그러면 다른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냥 뭔가 이 순간 그냥 이 한 사람 이 애굽 관리 한 사람 때려 죽인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된다면 좋죠. 이 한 사람 때려 죽였다고 해서 애굽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을 안 당한다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는데도 그 방법을 그냥 실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히브리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서 위대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정말로 결과로 맺혀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방법도 잘못됐고 이러면 어때요? 우리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그리고 조금은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롭게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알고 정말로 그 문제의 본질에 맞게 방법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